안녕하세요. 예, 기독교 세용과 문화 1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12과 기술과 10장이죠. 책의 교재 10장 기술과 창의성 삶을 더 풍요롭게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 13주차에 11장 신앙의 눈으로 본 정치와 사회 하고요. 이제 2주 후에 14주차 마지막 수업이죠. 13장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길 교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 우리 시험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미 자료 공유실에 시험 문제 8개를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5개를 미리 준비해서 쓰는 건데요. 우리 마지막 15주차 목요일날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그날 와서 막 쓰고 이러기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8개 문제를 이미 내놨습니다. 예상 문제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그러면 그날 시험 당일날 15주차 목요일에 제가 5개 문제를 새벽에 내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5개를 답을 써서 그것을 과제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간고사 에세이 올린 데 있죠? 거기 과제난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기로 기말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예상 문제를 보고 얼마나 잘 내용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우선은 여러분의 이제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이 PPT 강의안 있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세하게 답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알아서 답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10장 기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목차를 보면 기술이란 무엇인가, 현대기술의 특징,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기술과 창의성에 대한 건전한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렌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세모 표시인데요. 자연의 변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사이언스는 자연을 과학 이론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내는 거죠. 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그 이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연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면 아주 넓은 의미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테크네라는 우리 전에 예술할 때 나왔죠. 테크네 개념에서 나온 거죠. 하여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숙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면 기술이라고 그리스인들이 보았죠. 그래서 주로 기술은 수단, how가 중시되죠.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기술을 무조건 개발해서 사람이 자멸하는 기술,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학과 다른데요.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대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비록 그것이 활용되거나 안 되거나 또 아주 실용적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나 반면에 기술은 상당히 그 새로운 상태를 만들므로써 오늘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이 실용적이죠. 오늘날은 그런데 과학이 뒷받침 안 되면 기술도 더 정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냐 하면 지식을, 즉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숙련도가 요구됐는데, 현대에는 먼저 지식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반도체를 만들래도 그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그 광물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전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소재에 대한 분자, 뭐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의 지식과 또 전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학 지식, 보통 과학 기술 이렇게 오늘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과학과 기술이 접목되어야만 현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측량하는 이제 척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예전에는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가 이제 중요했죠. 그 필요한 걸 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뭐 도끼가 있으면 도끼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꾸 다듬어서 더 잘 나무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도끼를 그냥 만드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도끼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필요를 창출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꼭 옛날 형식의 도끼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새로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기술이 지금 이 산업을 이끌어간다, 또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과 혁신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기존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나 혁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트랜지스터에서 옛날 이제 반도체 역사를 보면 처음엔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 반도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다음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엔 트랜지스터를 더 발전시킨 게 반도체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을 새로 연구해서 새로 만들어 가는 거죠. 혁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뭐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나오는 것 같은 것도 새로운 혁신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동안의 기술 개선과 혁신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인간이 정말 수만 년 동안 하늘을 새처럼 나는 것을 꿈꿨죠. 그러나 처음으로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진짜 비행기로 하늘을 날게 되었었고, 지금은 우주선까지 날아가게 됐죠. 모든 면에서 우주, 의료, 뭐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러 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삶의 경험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과 발전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째는 과연 더 좋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전에는 없었거나 또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이 더 좋은 건가라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있죠.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인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또는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인가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간척, 원자력, 석탄, 뭐 석탄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석탄 산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거의 대체로 지금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 위기 때문에 CO2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석유 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30년에는 무조건 가솔린 자동차, 경유 자동차 금지시키고 이제 전기차로만, 전기 수소차로만 어,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축산, 유전자 조작, 농업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죠. 과연 새로운 것이 과연 항상 좋은 것인가? 두 번째는 과학기술 덕분에 이런 여태까지 수명을 연장하고 또 편리하게 살게 되어 교통수단이나 주거 환경 이런 것이 편리해지고 그러면 과연 더 행복해지나? 이거는 이제 좀 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과연 더 행복한가? 더 삶이 의미가 있는가?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온난화처럼 환경이 더 나빠지고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는다면 사실 더 행복한 게 아니죠.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의 딜레마에 부닥치는데요. 결국은 긍정적이면서 파괴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장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새만금 사업 같은 거죠.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해변에 뭐예요? 그 생태계를 다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또는 거대한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막 1970, 8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그게 다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을 하고 3, 40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파괴적인 면도 많고 뭐 그 당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경제 효과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낙관주의는 금물이다.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과연 유토피아처럼 끝날 것인가? 결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기술은 어떤 것이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의 기원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문화명령과 연관돼 있죠.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7, 8절 이번에 시험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원래 창조 후에 주신 명령이죠. 그건 타락 이전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연은 굉장히 자연 세계가 컸고 인간은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자연 세계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이 문화 명령을.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주어졌어.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맡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돼. 이게 결코 파괴가 아니죠. 창조죠. 창조의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 수단은 인간이 개발해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머리를 또 우리의 그 인간성을 발휘해서
새롭게 고안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 창조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유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로부터의 창조라는 건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술은 선하게 되거나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이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선악의 기준이 항상 기술에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기술을 처음부터 성경은 악하게 보지는 않아요. 기술의 시작을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가인의 6대손 라멕의 아들인 두발 가인이 최초의 기술자로 나옵니다. 동과 철로 기계와 도구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제작자의 가정을 보면 라멕은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라 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가계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 두발 가인이 이걸 기계와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즉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거죠 원래는. 그러나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칼이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항상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기술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항상 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적, 인류의 뭐 번영과 행복,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게 가치관과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최초이고 최고다, 첨단이다 해서 최고의 기술이다, 무조건 좋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에서 이제 기술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뭐 자동차 포함해서 바이오 산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뭐 5G 해서 엄청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그 속에 들어서 열심히 한편 따라가고 한편 앞서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남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우리의 목적 자체가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을 섬기는 기술, 그것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술 경쟁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역시 현실에서는 약간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누구보다 앞서야,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경쟁의 승리 자체가. 그러나 이 승리하더라도 승리하는 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치관, 섬김, 이것을 항상 한쪽에 머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 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 사용된 것처럼, 인간을 학살하는데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그것을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가 된 어떤 그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인간 섬김의 도구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의 방향을 지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우리의 수단이다. 그래서 기술이 지향하는 목표는 인간의 가치로운 삶,
또는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술도 사용되어야 된다 또는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명령을 항상 고려하면서 우리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우리가 접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돌볼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술을 바라보는 또 창의성, 혁신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 또 성경적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무엇이든지 과학이든지 기술이든지 경제활동이든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질서이고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